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이라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임대차 계약은 끝났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끝났고 간판과 가구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나 등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업종은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맞지 않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원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카페도 되고 의원이나 학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큰 분류 하나만 확인해서는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희망업종과 건축물 대장의 현재 용도를 계약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공사 뒤로 밀리면 업종별 영업신고, 등록, 개설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 등록과 개업 일정까지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에서 반복될 수 있는 흐름을 하나의 상황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예산 안에 들어옵니다. 중개사가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니까 하시려는 업종도 가능할 겁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하나의 업종명이 아니라 여러 용도를 묶어놓은 큰 분류입니다. 그 안에는 미용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의원, 학원처럼 서로 다른 세부 용도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면적 기준과 행정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록된 세부 용도와 지금 하려는 업종에 필요한 용도가 서로 맞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칸막이가 세워지고 전기와 설비가 들어오고 벽과 바닥 마감까지 끝납니다. 이제 문만 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글씨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흔히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 절차로 용도 명칭만 고치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문서 편집이 아닙니다.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의 관계에 따라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이나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축사의 도면과 신청 서류가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용도를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과 규모, 층, 건물 현황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시설, 주차, 피난과 동선 같은 기준에서 추가 검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의 글씨를 바꾸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공간이 새로운 용도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입구를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 설비를 추가하거나 화장실과 주차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이미 끝냈다면 새로 설치한 마감을 다시 뜯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때부터 공사비와 개업 일정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도 돈을 더 들여서 고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는 비용을 들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한 호실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직통 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에 유효 너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내 호실의 벽체나 마감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을 건드려야 하거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공간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하나 더 놓을 물리적인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용 복도를 넓히려면 다른 호실이나 공용 부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건물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추가할 공간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공사비가 얼마냐 보다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돈을 준비해도 공간과 권리관계 때문에 계획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인테리어 공사 완료 뒤라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이미 묶여 있습니다. 공사비도 지출했습니다. 직원 채용일과 오픈 일정, 광고 일정까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검토는 공사 직전에 하는 마지막 확인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야 하는 첫 번째 확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는 5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하려는 업종을 정확히 정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서 현재 용도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희망 업종과 현재 용도가 맞지 않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봅니다. 네 번째로 용도를 바꿀 때 추가되는 건축 기준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준을 실제 공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비용은 감당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순서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 업종, 현재 용도, 변경 절차, 추가 기준, 공간과 비용입니다. 중개사에게 근린생활시설이라서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확인된 것인지 한 단계 더 보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면 조건을 협의하거나 다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확인하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정 때문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한 줄은 계약의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계약하려는 주소부터 준비해 주세요. 인테리어를 시작한 뒤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화면에서 checkgsrkey.com의 주소를 입력하고 위험 신호를 1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주소 하나로 확정하는 검토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찾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장을 떼보면 글자뿐이라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건물 정보가 다 적힌 서류인데도요. 그래서 실제 건물로 보여드릴게요. 주소만 넣으면 건물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바꾸고 싶은 용도를 마음껏 넣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 건물을 찾아줍니다. 바꿔볼 층으로 6층을 골랐고요.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만 고르면 2층 용도와 면적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지금은 교육연구시설이네요. 여기를 뭘로 바꿔볼까요? 바꿀 용도는 목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입원실을 둘 건지 묻는 칸이 저절로 뜹니다. 답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거든요. 검토 버튼을 누르면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실제로 조회해 14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뭐가 나올까요? 지상 8층, 지하 2층, 층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 줄씩 보입니다. 4층, 5층, 7층에도 의원이 있네요. 글자뿐이던 대장이 그림이 됐습니다. 판정은 조건부 가능. 그중 확인이 필요한 게 6건입니다. 막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건축사가 더 봐야 한다는 거죠. 결과는 제한사항, 중점 확인할 사항, 문제 없는 것 3갈래로 나뉩니다. 가운데 6개의 중점 확인을 자세히 보면요. 그중 3가지만 짚어볼게요. 인허가 유형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으로 잡혔습니다. 구청에서 밟는 절차가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차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변경 전 2.32대에서 변경 후 3.47대로 1.14대 늘어납니다. 제한 표시가 붙었지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 대상입니다. 건물 전체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면적을 합치면 약 2066제곱미터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다른 층 의원을 본 이유죠. 문제없는 항목은 따로 모이고요.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부터 풀지 순서까지 정해줍니다. 서류로 아는 건 여기까지죠. 안 풀리는 부분은요? 그건 바로 아래 상담 카드를 보세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시면 검토 결과가 저희 건축사 사무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이 검토는 무료입니다. 하루에 3번, 다 합쳐 5번까지 쓸 수 있고요. 물론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가 도면을 놓고 확인해야 하지만요. 계약 전에 큰 그림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하단에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 버튼이 있고요. 주소만 넣으시면 됩니다. 문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